일일 최다 확진자가 경신됐다는 말, 요새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말 중에 하나지야. 특히 부산에서는 확진자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주 전과 비교해 보면 상황이 확연히 달라졌지야.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기고 다시 줄지 않고 있는데야.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다음 주면 또 연말이고 새해인데 이게 또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네. 그래요. 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너무 안 나가지고 예, 저도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예,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33명. 야, 이 부산의 코로나19 상황이 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진단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어제 그 432명보다 또 숫자가 좀 늘어서 433명이 됐는데요. 접촉자 312명, 감염 불명의 사례가 120명이고요. 해외 국적 1명이 확진됐습니다. 아마 오늘도 전국적으로 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확진자의 확산 추세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수요일에 교수님하고 얘기 나누면서는 다행히 이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부산에 없다 했는데 아유 발생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는데요. 19일 날 확진이 됐습니다. 17일 날 아랍에미레이트부터 인천공항을 통해서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해서 김해공항으로 왔던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현재 가래 이런 가벼운 증상을 입고 안정적인 상태로 격리 치료 중입니다. 국내선 항공기에 접촉했던 21명과 가족 등 23명이 격리 조치를 당했고 예. 현재까지는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이제 오자마자 격리해가지고 그렇게 동선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만 이제 부산시 방역 당국자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해서 전염될 확산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이제 꼭 이번 경우가 아니더라도 네네. 오미크론의 지역 내 감염은 결국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유입되지 않게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 감염력이 워낙 높은 변이종이라 조만간 부산에서도 확산이 될 거라는 좀 암울한 전망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부산에서는 집단 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도 최근에 기장군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2명이 유증상으로 된 이후에 전체 전수검사를 했는데 누적 확진자가 10명으로 해서 현재 밀접 접촉자 83명이 격리 조치 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곳곳에서 추가 감염이 되고 있는데요. 연제구 요양병원에서 전술 종사를 해서 종사자 1명과 환자 65명, 예. 66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요양병원은 지금 현재 전체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 유입이 되는 것은 일하고 계신 종사자분들 통해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요양병원의 특성상 한 분이라도 감염이 되면 전체가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66명이 확진되는 이런 아주 대량의 확진 사태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병원은 병원 전체가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당했고요. 이런 경우가 또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해운대 초등학교, 사상구 종합병원, 연제구, 수영구에 있는 유치원 등에 각각 감염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양병원이나 개인병원은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입장할 때 간이 PCR 검사 있잖아요. 요즘 자가진단 키트. 요거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그만큼 퍼졌다는 거는 거기서 안 걸러졌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이 간이 검사 키트는 사실 굉장히 제한성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빠져나갈 흔히 말해서 검사상 위험성 또는 이제 음성인데 아닌데도 음성, 양성이 아닌데 양성이 오는 확률이 높아서 일단 일선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요양병원에서도 종사자들이 가급적 구역을 정해서 같은 층에서 일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좀 정해서 일하는 부분도 요양병원에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좀 적극적으로 요양병원에서는
위중증자 사망의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특단 대처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도 또 나름대로 그 대책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런 대규모의 확산을 막아줬고 이를 통한 위중증과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더욱더 확산될 것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 시간에도 계속 짚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위중증 환자를 위한 이 병상이 모자랄까봐 이게 걱정인데 뭐 어떤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다행히 내년 1월까지 중증도 이상의 병상을 2만 5천 개까지 늘리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예. 현재 지금 1만 5천 개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1만 개 정도를 더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방법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같은 공공병원을 비워서 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 국립중앙병원과 의료원 같은 경우는 어제 300개를 추가로 마련했고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마련했고요. 서울대병원도 국립대병원에서도 300개 이상의 중증 병상을 추가로 확충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 봐야 되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예. 뭐 행여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증이 됐을 때 코로나19 아니라면 또 기타의 기존의 민간병원에서는 사실 입원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중증일 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추가로 마련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고 둘째는 이 병상을 10,000개 이상 확보한다고 해서 네. 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료진이 이 10,000개의 그렇죠. 병상을 이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 의료진을 중소병원에서 소위 각출하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강제를 통한 각출의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의사들이나 의료진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위중증 병상도 그렇지만 안 그래도 저 부산에서 임시선별 검사소 늘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진도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피로도도 맞습니다. 높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23일부터 부산 진구 송사인 동상하고 동래구 동래 복합안전센터 인근에도 두 곳의 임시선별 진료소를 추가로 운영해서 네네. 뭐 부산시청 앞, 서부터미널 앞, 부산역 앞 등 총 6곳으로 늘어나긴 했는데요. 네네. 이제 임시선별 진료소에 엄청나게 많은 그 검사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그냥 보통의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이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부산시 그 의사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도울 수 있는 의료진을 모집을 하고 있지만 예. 의료진들 대부분이 각자의 병원과 그리고 이런 곳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자기의 생업을 접어두고 이런 데서 일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꼭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나 기타 인력의 확충도 좀 계속적인 오래 지속된다면 예. 어려움과 피로도가 쌓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걸 처음으로 승인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 식품의약품의 FDA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를 가정에서 사용한 것을 승인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전에 코로나19 치료제는 주로 주사제나 링거 형태로 맞았는데요. 이거는 경구용으로 간편하게 먹어주기 때문에 예. 가능한 부분이고요. 하루 2차례 닷새간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증상이 발현한 지 5일 안에 복용한다면 입원 또는 사망 확률이 88%나 떨어졌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사용 범위에는 그냥 모든 코로나19 환자가 쓰는 게 아니라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증 인하 또는 중증도의 성인 그리고 12살 이상의 소아에만 현재는 사용을 허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이 있으면
집에서 이걸 12시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뭐 하루에 2번씩 해가지고 5일간 집에서 복용하면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그런 방법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승인을 하고 이제 이것도 긴급 승인의 개념입니다. 예, 예. 아주 충분한 시간에 어떤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예. 임상 실험을 해서 그래서 결국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쓰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워낙 의료비가 비싸고 비싸니까. 예,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도 이 먹는 종구용 그 코로나19 치료제도 싼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예.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에서 경구용으로 치료하는 걸로 도입하는 부분이 주저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요거를 잘 주시를 해야 되겠네. 요거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걸 도입할 수도 있고 하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 지금 그 계약을 체결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예. 이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머크사의 치료제라든지 다양한 치료제를 일단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백신 사태처럼 이것도 결국 생산이 여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계약을 통해서 도입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정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좀 한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워낙 또 신약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또 주목이 되는 게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부스터샷 요거 자꾸 맞으면 코로나19 사태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예, 이 부스터샷 자체가 코로나19 사태를 더 길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했단 말이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유가 올해 연말까지 WHO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40%에 달하는 접종 완료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 백신 접종이 40% 이상 되는 날에는 그 전체 194개 회원국 중에 절반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주로 선진국에서 완료가 됐고 심지어는 이제 부스터차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에서는 이 백신이 갈 확률이 더 낮아진 것이죠. 그래서 백신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3차가 아니라 벌써 4차 접종도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바이러스가 저개발 국가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처럼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또다시 생길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종식이 될 확률은 더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각 나라에서는 각 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바란다는 측면에서는 부스터샷을 늦출 수는 없고 그리고 백신의 이런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고는 있지만 저개발 국가가 이걸 도입을 하거나 구입할 비용은 적고 이런 부분에서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예,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